자기 타이타닉을 관광 잠수정 모시기 뉴스 봤나? 그래 요새 그래, 보고 있지. 그 어떤 사건이야? 그 회사가 오션 게이트인가 뭐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이제 회사가 이제 타이타닉호에 침몰된 그 해역 있잖아, 그지? 거기에 이제 그 잠수정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서 타이타닉호를 이제 관광하는 그런 이제 상품을 이제 개발했지.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내부 폭발이 있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 이제 다 사망한 그런 사건이지. 사람들 실종된 그 바다는 어느 바다야? 거기 미국 왜 그 왼쪽이 태평양이고 미국 보면 그지? 오른쪽은 대서양이잖아. 그래서 그 태평양 말고 오른쪽에 있는 대서양 쪽에. 그러니까 대충 저기 뉴욕인데서 한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한 2,000km 정도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뭐 대서양 한복판이지. 그쪽에 북대서양 한복판 정도 되는 그 구역에 이제 타이타닉호도 거기 이제 침몰되어 있고 그쯤에서 이제 사고가 났었지. 나도 뉴스 지나가다 보긴 봤는데 잠수정이 왜 폭발한 거야? 한 일주일 됐지. 일주일 정도인가? 이제 그 회사 이름이 오션 게이트인가 뭐 그런데 잠수정이지. 잠수정이 이제 거기 들어가야지 타이타닉호 침몰한 데 갈 수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잠수정이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모선이 있을 거 아이가. 잠수정을 싣고 가는 모선. 그 잠수정을 모선에다 실어가지고 그 모선이 이제 그 타이타닉호 이제 금방으로 간 거지. 그렇게 가서 이제 6월 16일 날 이제 그렇게 이제 출항을 한 다음에 18일 날 이제 그 잠수정을 내렸지. 내리고 이제 타이타닉 이제 관광을 해야 되니까 물 안으로 이제 쫙 이제 잠수정이 내려갈 거 아니야, 그죠? 보통은 이제 원래 계획으로는 2시간만 이제 잠수해서 들어가면 타이타닉호 거기 있는데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관광하고 이제 딱 끝내서 올라오면 끝나는 거지. 그렇게 계획됐는데 1시간 반 정도 딱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. 이 모선하고 잠수정 사이 이 연락이 계속 돼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1시간 반 지나니까 연락이 뚝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모선에서 이제 막 해경이나 이런 데 이제 코스트가드 이런 데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긴급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낸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됐어요. 근데 해양경비대하고 뭐 잠수함도 오고 막 그 비행기도 오고 뭐 온갖 뭐 잠수함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그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었거든. 근데 바다를 조금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게 바다가 진짜 넓어. 진짜 넓고 진짜 깊어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사막 위에 모래 그 많은 그곳에 바늘 찾기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이야 실제로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고,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찾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그 잠수정의 그 꼬리 부분이 그 깨진 부분 있잖아. 깨진 조각이 잔해가 발견된 거야.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 보니까 잠수정이 깨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살아 있을 수 있는 그게 희망이 없잖아. 그래서 그 깨진 잔해 조각들을 많이 발견하고 나서 탑승객 전원 사망으로 이제 공식 발표가 난 거지. 그래 보니까 이 잠수정이 추압을 버텨야 되잖아. 워낙 깊으니까 그지? 추압을 버티는 그 원리가 계란하고 비슷하다 하더라고. 계란이 특정 부분이 단단한 게 아니고 이 계란이라는 그 껍질 전체가 같이 이렇게 딱 그 압력이 어우러져 있잖아. 그래서 그 전체가 딱 이렇게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누른다 하더라도 그 전체 압력에 의해서 이게 딱 막아주는 건데 안 터지게끔. 근데 이게 이제 한 부분이라도 예를 들면 압력이 너무 세거나 강한 게 딱 들어오면 이게 이제 그냥 바로 깨지면서 산산조각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. 근데 해저 심해 압력이 정말로 세거든.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. 그러니까 여기 한 3,000m, 한 4,000m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지. 사람으로 치면 30톤, 40톤 그 압력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람이 그 엽기 200kg만 들어도 세계 신기록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거잖아. 근데 200kg가 아니고 220톤을 그걸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그거 버텨낼 길이 없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잠수정이 그거 아마 수심 그 압력을 못 이기고 터지지 않았나. 그래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지. 잠수정 그 관광하는 게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안전 검사나 뭐 그런 건 없었나? 그게 좀 이해가 안 돼. 그 정도로 비싼 관광이고 상품이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안전을 제일 먼저 일단 우선해서 돼야 되는데
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모선에서 잠수정이 그 3,000m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 작은 케이블이라도 선이라도 이게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뭐 잠수정이 연락이 안 된다든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즉시 당겨가지고 그거를 잠수정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. 동력이 나간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, 심해에서는. 근데 그 케이블 자체도 연결도 안 했더라고. 그게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됐고,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단독으로 그럼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잠수정이 그러면 이제 관광을 마친다든지 뭐 어떻게 무슨 이상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다시 잠수정이 물 위로 올라올 경우가 있잖아. 그럼 물 위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냥 둥둥 떠다니는 드럼통이잖아, 잠수정이라는 게. 특별히 어떤 그게 없으니까. 그러면 그걸 발견하려고 그러면 GPS가 다 붙어 있어야지 그걸 찾을 거 아니야, 빨리.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. 근데 GPS도 없어, 이 잠수정은. 이해가 안 돼. 1인당 3억 4천만 원짜리 그 관광이거든. 340만 원도 비싸잖아, 우리 입장에서는. 근데 1인당 3억 4천만 원짜리 관광이야. 근데 그런 그 관광 상품인데 거기 들어가서 그 있는데 의자도 없어. 사람 한 명은 의자도 하나 없고 5명이 그냥 드럼통 같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.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구경하는 그런 모습인 거야. 이해가 안 되잖아. 심지어는 3억 4천만 원짜리 관광 상품인데 화장실도 없어. 그리고 대소변을 어떻게 하느냐, 지퍼백을 줘가지고 거기서 각자 알아서 볼일 봐야 돼. 진짜 불친절하지. 그다음에 그 안에 뭐 기계나 이런 건 우리가 볼 때 첨단을 달리는 그런 기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됐잖아. 근데 거기 또 보니까 들어가는 그거 조정하는, 잠수정을 조정하는 그 컴퓨터가 보니까 개인용 PC야. 윈도우 10, 윈도우 10 깔려 있고 그거 조정하는 게 게임 있잖아. 게임기 그 보면 왜 애들 축구 게임 하는 거 있잖아. 조이스틱 같은 거 그런 걸로 조정하더라니까. 그런 조잡한 그 기구로.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그 컨트롤을 하고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왜 보면 그 제주도에 보면 왜 50m 내려가는 그 잠수함 있잖아, 관광 있잖아, 잠수정 관광. 그거보다도 더 형편없는 거야, 장치가. 이해가 안 되지. 그리고 이제 뒤에 지금 사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아무런 그 규제나 뭐 인증 같은 거 전혀 없었더라고. 그냥 개인이 그냥 개인 회사가 그냥 사적으로 하고 개인이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계약해서 나오는 그냥 그런 어떤 미인과 미인증 어떤 그런 상품이더라고. 참 그런 것도 좀 이해도 안 되고 가슴 아프고 그러더라. 와, 그 비싼 그 관광 상품 신청해가지고 잠수정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? 그치. 그 가격에 또 되게 위험하잖아, 그냥. 가격도 가격이지만 되게 위험한 상품인데 그거를 이제 누가 있겠어. 아무래도 좀 돈이 좀 일반인들하고 다른 돈 많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모험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겠지, 그지? 사망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일단 그거를 조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그 사람이 이제 77세 타이타닉 전문가라더라고.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조종사인데 이제 그분이 뭐 그렇게 그분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은 오션게이트 CEO. 이거를 추진하고 진행했던 최고 이제 책임자지. 총 책임자가 이제 이거를 자기도 이제 직접 거기 들어갔더라고. 그래서 야, 그건 좀 의외더라. 이렇게 부실한데 안에 내부나 안전 이런 게 부실하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CEO가 딱 들어간다 이러니까 거기 나머지 그 타고 들어간 사람들은 CEO 들어간다는 그 말에 조금 그지? 약간 그 신뢰를 안 가졌겠어. 회사 CEO가 직접 들어간다는데 그 상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믿고 들어갔던 것 같아. 그래서 CEO 두 번째 들어가신 분은 CEO고.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억만장자 58세 영국의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가이자 탐가다 그러더라고. 이분은 워낙 모험을 좋아해가지고 지구 일주 기네스북 그 기록도 있고 이미 그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태평양에 심해 그 여행도 하고 또 옛날에 보면 왜 우주 여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, 민간인이. 또 그런 그 경험도 있는 약간 이런 쪽에 여행을 평상시에도 좀 즐겨했던 분이더라고. 세 번째 분은.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뭐냐면 파키스탄 이제 출신의 이제 두 분인데 48세인데 이분은 이제 파키스탄 억만장자라 그러더라고. 억만장자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아들이 19살짜리 아들이 이제 같이 이제 탔다더라고.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되게 이런 모험 좋아하고 이제 이런 분이었고 근데 이제 아들은 이 무서웠다더라고. 그 얘기 들어보니까 무서워해서 안 무섭겠나? 19살인데 그 뭐 수천 킬로 타이타닉인데 거기 내려간다는 게 애가 안 두려웠겠어. 두렵고 무서워해서 이거를 하기 싫었는데 그 탐사 일정이 그
아버지의 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어버이날 그게 이제 겹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제 애가 아빠가 이제 자기가 거절하면 실망하고 이럴까봐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 탐성을 했다 하더라고. 그랬는데 이제 딱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좀 찐하고 애잔하더라. 가슴 아프고. 당신은 그러면 당신한테 누가 이런 그 상품 이게 좋은 거 이게 재밌고 즐겁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을 제안한다 그러면 이게 도전해볼 생각 있어? 아, 난 절대로 안 하지. 난 그때 제주도 잠수정 그거 50m 그거 타는 것도 타기 싫던데 무서워가지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선택하신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범상하지 않은 인물들이기도 하긴 해.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. 이게 타이타닉호라는 게 우리 그 전에 보면 1910년대에 보면은 왜 그때 당시 최고 기술이었잖아. 그 배가 최고 기술이었고 또 최고급 어떤 그 인테리어의 최고 어떤 비싼 어떤 바다 그 선박이었잖아. 그리고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이렇게 홍보했었거든. 그 배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첫 항해에 가다가 그냥 빙산 한 방에 그냥 딱 부딪히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이게 이제 이렇게 침몰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겪었잖아, 그죠? 그랬는데 근데 이 지금 타이타닉호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이름을 지었더라고. 타이탄이라고 여기 잠수정을 이름을 지었던데 그래 사람이라는 게 보면 참 대전 앞에서는 그치? 우리가 똑똑하고 막 되게 뭔가 좀 인간이 훌륭하고 위대한 것 같아도 대전 앞에서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좀 교훈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. 그럼 당신은 예를 들면 누가 당신한테 100억 줄 테니까 이 심해 잠수정 타고 타이타닉호 거기 한번 구경 갈래 하고 이렇게 제안하면 어떻게 갈래? 갔다 오면 100억 준대. 아, 난 그래도 못 갈 것 같다. 진짜? 무서워. 고민되지, 그지? 이 사건 터지니까 안 터졌으면 한번 100억 준다니까 한번 가볼 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. 준다니까. 근데 사건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100억도 필요 없는 그런 마음이 좀 들잖아, 그죠? 우리 일반인들은 약간 그런 마음인데, 근데 이제 이 회사에 그 직원들이 이 잠수정을 실험을 했을 거 아니야, 평상시에. 근데 그렇게 그 위험을 경고했다더라고, CEO한테. 왜냐면 이 통신이 안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. 들어간 다음에 이 통신이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된다.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게 다 묵살되고 그걸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을 못한 상태로 이걸 운행을 했더라고.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뉴스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. 작년에 이제 이 CEO가 했던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안전은 쓰레기와 같다. 위험을 감수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.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놀랍잖아.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.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, 야, 이런 여행 상품을 운행하는 CEO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,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? 약간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여행들 들어봤나? 뭐 달 궤도 여행하는데 1,300원, 뭐 우주 정거장 체험하는데 260원, 뭐 이런 거 있잖아, 그지? 이런 여행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왜 부유층들 중에서 막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사람들 있잖아. 이 사람들을 어떤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행 상품들이 나오는데, 야,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 오 대단하다 이런 약간 존경심도 들고 이랬는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 같아.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?